상반기에는 한 1억 3,300 정도로 수익이 마무리가 됐고요.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7월 둘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까매지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충남 금산에 무드림 금산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7월 17일이 가오픈일이라서 4시간 동안 새벽에 수국을 심느라고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7월 17일 이후에 무드림 금산에 놀러 오시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년 상반기가 끝나고 7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6월 수익과 상반기 수익 인증 가능하실까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방산, 조선, 저PBR, 스테이블 코인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수익을 못 낸 분들도 많았겠지만 뒤늦게 6월달 말에서야 이런 종목에 들어갔으면 현재 큰 손실을 보고 있을 거고요. 7월 달에는 엄청나게 수급이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이미 주도주들이 3거래일 동안 10% 이상 폭락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월달 수익 인증을 해보면 2,800만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쉽게도 6월 30일에 이런 주도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월별 수익률인데 일단 상반기에는 한 1억 3,300 정도로 수익이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1월 달에는 그래도 상승장이었었죠. 계엄령 선고 이후로 상승장이 지속되던 때여서 저는 이제 그때는 시드머니를 약 1억 정도 사용을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한 30%대 수익률을 거뒀고, 다만 3월부터는 비중을 제가 급격히 줄일 것을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동평균선 이탈 등 단기 조정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3월, 4월에는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률로 따지면 약 한 20%에서 15%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고, 5월 달에는 다시 제가 7월 대세상승장 얘기를 드리면서 시드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시드머니를 조절했었던 것 같고, 예측이 맞아왔던 것들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젊은부자들 TV와 주식아 테스트 방송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은 VT 한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선정한 이후에 1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남은 하반기에도 젊은부자들 TV와 주식아 테스트 방송을 잘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이 7월 3일 목요일인데요. 현재 시장은 어떤가요?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나스닥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역사적 신고가가 1.3%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상호 관세를 40%에서 20%로 하향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새벽부터 쏟아지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무려 900포인트나 상승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상승장입니다. 다만 코로나의 유동성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현재 증시 예탁금도 6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개인들의 많은 자금들이 하방을 지지하고 있고, 주담대 6억 원 제한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묶일 수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어제자로 이재명 대통령 역시나 부동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현재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900포인트라는 엄청난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에는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상승한 것이 아닌 선별적인 종목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 시간으로 무려 4.3% 상승 중인데 약 10개월 동안 박스권에 있었던 상단을 돌파했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악재는 상존하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발생한 베트남과의 상호 관세를 완화했다라는 좋은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7월 9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배터리 업종의 대표조인 LG에너지 솔루션의 반등인데요. 방산이나 조선, 저PBR 주들이 두세 배 상승할 동안 LG에너지 솔루션은 무려 30% 이상 폭락하는 엄청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거래량도 급증을 했고 오늘 4.7%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는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의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 5개월 동안 하락한 이후에 오늘에서야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시총 8위까지 올라왔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초에 대비하면 약 8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6월 말부터 상승 추세의 고점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이 시작이 됐고 3일 동안에 120선을 제외한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의 상승세는 꺾였다.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기간 조정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상반기에 많이 올랐었던 방산과 원전 관련된 주들은 7월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기간 조정세로 돌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 때문에 상승장 때도 하나도 오르지 못했었던 반도체와 배터리, 전장,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어느 때보다도 종목 선정이 중요한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던데 방산은 이제 끝난 걸까요? 우선 방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강했었던 테마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 저PBR 관련된 주, 원전 관련된 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5배 정도 급등을 했지만 불과 2주 사이에 35% 정도 폭락하는 상승세의 흐름이 꺾였고 저PBR주 대장주였었던 한화 같은 경우는 제가 젊은 부자들 TV에 올렸었던 이후인 화요일에는 약 20% 정도 급등하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지만 저는 그날 매도 의견을 드렸고 그러고 나선 7월 2일에 마이너스 11%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틀 만에 무려 15%나 폭락하는 저PBR주 지주사들도 고점을 충분히 찍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 무려 3배나 올랐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4거래일 동안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약 15% 정도 폭락하는 고점 저항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때 엄청난 급등을 이뤘었던 거의 모든 테마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방산주들은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에는 맞지만 분명히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해도 무려 300% 이상 급등을 했고 하나시스템도 무려 300% 급등, 현대로템도 약 320% 급등 이렇게 방산의 대표주 세 종목 모두 다 올해에만 3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이상의 재료로 인해서 급등한 측면이 있는 거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거의 마지막으로 재료는 일정 부분 소멸됐다고 볼 수 있고 하반기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고점 저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산과 같이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은 고점에서부터 30%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모아갈만 하지만 하반기 시작 부분에는 주도주가 급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실적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하락하게 되면 분할 매수는 해야겠지만 현재는 분명히 상반기의 주도주에서 하반기 주도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추천 방송일이 6월 17일 화요일인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6월 17일 방송에서는 방산의 MMC 솔루션, 미용기기 섹터의 동방메디컬 이 두 종목을 추천했었고요. MMC 솔루션은 무려 20% 급등, 동방메디컬은 8%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MMC 솔루션의 차트를 살펴보면 6월 17일 업로드된 이후로 6월 18일 시가가 14만 1,900원이었고요. 6월 26일에 급등을 하면서 약 20%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도 6월 17일 방송 이후에 이틀간 하락을 했지만 방송일 이후 8% 정도 급등을 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익 낸 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방산과 미용기기 섹터는 실적이 견조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므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7월 둘째 주가 시작되는데요. 추천해주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업종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반도체 업종, 두 번째 업종은 전장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나 급등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SNS텍이 무려 11%나 급등을 했는데 종목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SNS텍은 9,900억 원대의 반도체 노광 공정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삼성전자가 8%
30%의 지분을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함과 동시에 같이 순환매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YC를 살펴보고 싶은데 YC는 현재 5.7% 상승 중이고 시가총액은 8,700억 원대 중형주입니다. YC의 종목 정보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약 11%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종목이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분을 들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상반기 때 소외받았었던 업종의 순환매 차원에서의 반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오늘 새벽에 발생한 미국과 베트남의 상호관세 협정의 완화 같은 호재가 발생해서 그동안 트럼프의 상호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반도체, 배터리, 전장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YC입니다. YC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8,700억 원대 중형주이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부터 살펴보면 양매수가 2주 동안 무려 5번이나 들어오는 수급 상황의 개선을 알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은 아니지만 2024년 대비해서는 2025년에 매출액이 크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3배 정도 성장하는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2.15%로 2024년에 비해서는 무려 2배 정도나 급등하는 실적주로서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재료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3%나 상승하는 일정 부분 악재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호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2025년 3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박스권의 상단에 현재 와 있는 상황이고, 120선과 박스권 상단인 1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박스권에 갇혔던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장 섹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장 섹터는 오늘 큰 상승은 없었지만 대부분 다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기록하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전장 섹터 중에서 선정한 종목은 바로 시청 대용주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수급 분석을 해보면 기간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는 수급의 양호성을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은 작년에 대비해서는 다소 하락을 했지만 저 PBR 0.48로 현 정부의 저 PBR 육성 정책에 딱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발생한 미국과 베트남의 상호관세 완화 재료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피해주로 분류됐었던 전장 역시나 바닥을 치고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전장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024년 6월달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난다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바닥권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월 둘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반도체 업종이자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YC, 전장 업종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 이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증시 부양책과 더불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거두었는데 미국 증시 역시나 나스닥이 먼저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협정 리스크와 엔비디아의 콜텍스 통과라는 악재만 해소가 된다면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3,100에서 3,200, 300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들 TV와 주식 아티스트 방송과 함께 공부하셔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